손흥민은 지금 팀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팀 주장으로서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 가야 하는 위치에서 뭔가 쟁취보다는 지켜야 하는 위치니까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꾸준하고 안 다치는 게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하니까. 로빈요. 자, 토트넘이 이번 시즌 3경기 무패 2승 1무로 시작이 좋아요. 우도기 반더벤 너무 좋은데? 근 몇 년간 토트넘 최고 영입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더벤 같은 깔끔한 수비가 있으니까 로메로 같은 벌레 수비가 더 빛이 나고 이 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미코스는 네덜란드산 센터백인가? 반더벤이 반다이크처럼 빌드업 좋고 군더더기 없는 수비하는 스타일인데 수비는 또 박을 때 박아주는 맛이 있어야 또 그게 또 센터백이거든요. 반더벤 그거 있고 거기에 빠르고 경험만 좀 더 쌓이면 진짜 어디까지 클지 너무 기대되는데 우도기는 귀한 왼발잡이 왼쪽 백인 만큼 영입이 치열했을 텐데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토트넘이 그동안 그 빌드업이라는 게 11명이 다 같이 머리가 좋아야 후방에서 이제 풀어나올 수 있는 건데 세생용이 이게 잘 안 됐었잖아요. 왼쪽 백도 누구였어? 벤 데이비스? 결국 후방 빌드업이 패스만 잘 돌린다고 해서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돌리다가 쌓이면은 한 명은 필연적으로 수싸움을 해서 베껴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베끼려면 사실 피지컬이랑 스피드가 있으면 진짜 유리해. 막 부스케츠처럼 엄청난 수를 가진 거 아니면. 근데 우도기가 이 수도 좋은데 거기에 피지컬 스피드까지 되니까 한 명은 그냥 쉽게 벗겨 나오는 장면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공이 도는 거예요, 토트넘이. 로얄도 사실 엄청 빠르진 않잖아. 반대쪽 포로도 좀 뭐 주인공병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 출신이라 확실히 발밑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빠르고. 근데 얘네들이 수비할 때 카리나야? 아니야. 엄청 적극적이다 못해 진짜 상대 공격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 이러면 감독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반 16분 비수마, 사르, 메디슨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플레이로 선취골을 터뜨렸죠. 이게 비수마가 한 명을 벗겨내니까 공간이 열렸고 비수마가 한 명을 완벽히 벗겨냈기 때문에 사르는 맘 편히 볼 수 있고 인사이드 패스만 하면 돼. 메디슨은 거의 그냥 닿지도 않고 진짜 살짝만 스쳐서 마무리. 이게 비수마가 콘테가 나가고 이제 갑자기 축신 모드가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형들이 와, 비수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진 거냐, 콘테는 저런 애를 두고 스킵을 쓰다니, 지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일단 비수마 얘기를 하기 전에 투미들과 삼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엄청 자주 하는 얘기죠. 자, 투미들이 뭘까? 대표적으로 3-4-3 그리고 요즘 잘 쓰지 않지만 4-4-2. 이게 뭐야? 중앙 미드필더가 2명 있는 전술이에요, 투미들. 그럼 3미들은 뭐야? 4-3-3, 3-5-2 그쵸? 중앙 미드필더가 3명 있는 전술. 결론부터 얘기하면 3미들보다 투미들을 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3명이서 할 거를 2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 투미들로서 잘하려면 공수 밸런스 및 피지컬, 체력 모든 게 다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미들을 섰을 때 한 시즌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진짜 얼마 없어. 그래서 진정 미드필더의 진가가 나오는 곳이 투미들이고 가장 정확하게 뽀록 나는 곳이 투미들이에요. 왜?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또 많이 뛰어야 돼. 이런 선수가 얼마나 있어. 지금 그냥 딱 생각나는 선수 중에 카세미루, 라이스, 네베스, 귄도안, 워드프라우스, 뭔가 한쪽으로 특출나기보다는 두루두루 잘한다는 느낌을 받죠. 근데 만약에 팀에 이 정도 공수 밸런스를 가진 미드필더가 없어. 많이 없잖아. 그러면 뭔가 한쪽으로 특출난 거보다는 그래, 좀 창의적이지 못해도 뭐 성실하고 열심히 뛰고 수비 많이 해주는 안전빵 미드필더를 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킵, 벤탄쿠르가 토트넘에서 투미들로 게임을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비수마는 이들보다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이 토트넘 첫 시즌이었고 부상도 있었고 뭐 콘테 스타일에 안 맞았을 수 있고 올해 이제 적응 잘하면서 몸 잘 만들어서 나온 게 크죠. 브라이튼에서 잘해서 온 거니까 비수마가. 이번 시즌 토트넘이 3미들로 바꾸면서 비수마가 가장 먼저 돋보이기 시작하고 덩달아 사르도 뭐야, 원래 이렇게 잘했어? 메디슨도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가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는 거예요. 왜? 3미들에선 2미들보다 자기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고 보다 더 여유 있고 부담도 덜하니까 비수마가 되게 도전적으로 하는 게 잘 먹히는 거예요. 결국 도전을 해야 찬스가 나고 열리잖아요, 첫 번째 골처럼. 근데 이럼에도 2미들을 고집하는 감독들은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감독만의 철학이라고 이쯤 정리해 두고, 당연히
당연히 3미들과 2미들 장단점 존재하고 미드필더에 한 명이 더 들어가면 분명 어딘간 비겠죠? 근데 미드필더 입장에서는 2미들보다 3미들 보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하고 수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수마도 사실 포터 체제에서 3-4-3을 많이 섰었어요. 2미들. 근데 포터는 조금씩 달랐던 게 뭐냐면 3-4-3으로 시작은 하나, 경기 중에 그로소나 카이세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3미들을 이제 만들어 줬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3-4-3이어도 콘테가 쓰는 거랑 포터가 쓰는 거랑 뭐 또 다 다른 거죠. 선수 특성, 자기 고유 스타일, 뭐 상대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들이 다른 거죠. 결국 축구는 결과다. 근데 3미들 한다고 다 잘하냐? 3미들 서는데도 못하는 스킵은 뭐냐고? 스킵하겠습니다. 농담이고, 제가 뭐 아무리 벤탄쿠르 스킵 창의적이지 못하고 전진 패스 못한다 비판을 해도 어떤 의지 많이 띄워주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거고, 근데 로셀소 토트넘 초창기에 3미들에서도 안 되는 거 보고 좀 확신했었죠. 이번 시즌 한번 로셀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좀 많이 성장하고 왔는지. 자, 오늘 전반 14분에 손흥민한테 완벽한 슈팅 찬스가 났을 때 안 때리고 옆에 메디슨 준 거는 사실 뭐 스타일 변화고 아니고 솔직히 아쉽긴 했어요. 결국 오프사이드 걸리지 않았나? 근데 오늘 형들 봤지만 손흥민 아직 빨라. 몸 살아있어. 근데 왜 자꾸 소극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오냐? 왜 자꾸 주냐?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32살 윙어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제 슬슬 스타일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 뭐 같은 나이 네이마르, 마네, 자하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 봐라. 지금 같은 나이 살라도 사우디 얘기 나오고 있죠. 살라도 지난 경기 보니까 확실히 그 한 끗 차이로 공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늦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장면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오늘 또 3경기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손흥민이 전략적으로 누군가와 상의 이씨 페이스를 천천히 올리는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이죠. 몸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90, 100%가 안 올라왔을 때 무리를 하면은 진짜 높은 확률로 다치거든요. 아니면 안 좋던 데가 또 아프다던가, 이제 3경기 했고 앞으로 3, 40경기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나이는 이제 다들 빅리그 떠나가는 나이고, 조절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몸 상태가 올라올 때까지 지금은 한 7, 80 정도로만 무리 안 한다. 근데 이렇게 해도 훈련이 아닌 실전이라는 거는 결국 어쩔 수 없이 100 그 이상을 내야 되는 순간이 어차피 와요. 무조건. 뭐 24분에 발리슛 같은 찬스라든지 그걸 안 때리고 줄 수는 없어. 공을 뭐 필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후반전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아니면 내가 100으로 침투해야만 수비를 따돌리고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경기 중에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그때만 집중해서 힘을 내겠단 마인드예요. 내가 생각하는 몸이 될 때까지는. 아니, 내가 생각하는 몸이 돼도 이제는 내가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간결하게 연결해 주겠다. 왜?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성과 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골 우독이 툭 2대1 패스 대준 것처럼 막 뭐 하려고 안 하고 어차피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상황도 오니까. 제가 또 이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은 지금 팀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팀 주장으로서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 가야 하는 위치에서 뭔가 쟁취보다는 지켜야 하는 위치니까,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꾸준하고 안 다치는 게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히샬 때문이라도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야겠더라. 근데 이 히샬리송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못할 수 있어. 정말 반대편에는 뭐 진짜 감독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영입한 베으고르스트? 그 이름 뭐야? 맨유 공격수. 뭐 그런 공격수도 뭐 실패하고, 그 어떤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도 진짜 개박살 하루 이틀이야. 물론 히샬리송 에버튼에도 있었지만, 근데 못할 수 있어. 근데 제일 최악이 900억이에요. 900억. 이게 토트넘 진짜 끝난 거야. 뭐 어떡해. 제가 예전에 히샬리송 같은 포워드 잉글랜드 2부 리그에 200명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급발진했다가 욕 좀 먹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이거는 오히려 앞으로 히샬리송이 한두 골을 넣어도 뭐 한두 경기 MOM을 받아도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원톱이 연결이 안 돼. 뭐 다 칭찬만 할 수 없잖아. 리뷰가 뭐 나중에 히샬리송이 갑자기 뭐 잘해줘도 뭐 제가 틀린 거겠죠. 근데 저는 진짜 손흥민 원톱이 긍정적인 게, 손흥민 플레이 스타일을 이렇게 간결하게 바꾸기로 한 이상 원톱이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없는 포지션이 어디냐 했을 때 하나 뽑으라면 골키퍼 빼고 원톱이거든요. 왜냐? 스프린트는 좀 많아질 수 있어도 수비 부담이 거의 없어서 체력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수비를 해야 해도 어느 정도 자기가 조절 가능하고 압박 타이밍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1차원적으로 손흥민의 최고 장점은 피니싱이니까 피니싱에다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뭐 간결하게 대주다가 찬스 딱 났을 때 한 방으로, 저는 이게 망상이 아니라 호날두 같은 너무 좋은 예시가 있고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이번 시즌 약간 맛보기로 좀 사이즈 지금처럼 계속해서 한 번씩 보여주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셉셉이도 좀 까주라고, 시절보다 더 최악이라고. 셉셉이 뭐 제가 지난 리뷰에서는 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잘했어.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야 셉셉이. 뭐 솔로몬이랑 경쟁시켜가지고 하면은 셉셉이도 당장 내쳐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그런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뭔가 그 셉셉이는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어. 그래도 자기 역할 그 하는 게 있어요. 히샬리송이랑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같은 어떤 취급을 할 만한 정도의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아쉽지. 근데 그래도 셉셉이한테는 그래도 기대가 저는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봅시다.